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를 둘 가진 조그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지인분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다녀왔다가 큰 충격을 받고 들어놓으셨다고 해서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고 딸 1명 있습니다. 제 남편은 그 중에 둘째 아들이고 시누이는 남편의 여동생이 됩니다. 형님은 그 좋은 학벌에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들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니는 저희보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탓에 저희 애들보다도 형님네 쌍둥이 아들들이 훨씬 어립니다. 형님은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느라 친정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줄 정도로 정신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형님이 결혼과 출산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 저와 친해질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형님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은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를 다니다가 공부방을 차렸어요. 시누이도 자랑할 만한 대학을 졸업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명문대를 졸업한 아주버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장남인데다가 명문대를 졸업을 해서 꽤 괜찮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늘 자랑거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남인 남편과 제가 먼저 결혼을 했어도 장남인 아주버니의 결혼을 대비해서 한 푼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니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부터 이왕이면 양가의 누구의 도움도 없이 검소하고 저초월하게 저희의 힘만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 살림이 시작이 되면 그 간섭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친구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후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흔쾌히 도와주시면 참 감사할 따름이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차별을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저희보다 늦게 한 아주버니 결혼식에는 격식도 다 따져가면서 할 건 다 하셨거든요. 형님의 아주버니보다도 더 좋은 명문대를 다닌 거는 아니었지만 인설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직장도 그만하며 짱짱한 곳을 다녔으니 시어머니가 형님을 욕심을 낼 만도 했습니다. 항상 아주버니와 형님을 저희들보다도 더 앞세우고 싸고 돌기 바쁘셨죠. 그러던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에휴,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그렇게 멍청해 보이던 애가 어떻게 유학을 가서 국제변호사가 되었다니.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랬나 싶고. 참 그렇더구나. 저는 영문을 몰라서 여쭈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마에 팔을 두르고 누워 계시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작정한 듯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네 형님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네가 속이 깊은 애란 걸 아니까 하는 소리인데 아이고 생각할수록 후회가 되는구나. 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얼른 말씀해보세요. 그게 말이다. 실은 우리 주혁이가 21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나이에 말이다. 여자가 있었어. 네 남편도 아는 일이다만 덜컥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지 뭐냐. 처음에는 무척 놀랐지. 그 애는 대학교 입시도 떨어져서 고졸이었고 우리 주혁이는 대학교 2학년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종합해보니 아주버니는 대학생인 신분으로 사귀던 여자 쪽 집에서 가난한 집의 아들이라고 해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혼인신고까지 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쪽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긴 척 결혼을 허락을 했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그 여자 쪽 집안에서는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아직 아주버니가 학생 신분이라서 결혼식은 졸업 후에 하기로 했고 급한 대로 시댁집에 들어와서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집의 딸이었으니 그것만 믿고 결혼을 허락하고 집에서 살도록 했는데 어느 날 그 어린 며느리 집안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폭삭 망했다고 들었답니다. 그 때문에 아주버니랑 결혼하려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던 며느리가 친정집을 드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그러시더라고요. 그해 친정집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고 하니까 재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돈이 많은 집의 딸이라니까 고졸이어도 내 아들의 뒷배경이 잘 되어주겠다 싶어서 그것 하나만 보고 마지못해 받아준 건데 부도가 났다니 괜한 불똥이 내 아들한테까지 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고 아무튼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네 친정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친정집에 가서 오지 말라고 했지 뭐냐. 망한 집안에 재수가 옴붙은 딸이고 고졸인데다가 뭐 하나가 마음에 든 게 없다고 일부러 정 떨어지게 하려고 심하게 말했더니 그 길로 알았다고 하더니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오지 않았었다. 그 후로 자동적으로 이혼을 했고 말이다. 그러시면서 한숨을 또 한 번 길게 내쉬시더라고요. 그때 후회 막급이라고요. 그때 그 애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들은 소리지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다고 들었다. 그랬던 그 애가 그곳에서 대학도 나오고 국제 변호사가 됐다지 뭐니. 시어머니는 지인분의 딸의 결혼식장에 갔다가 하객으로 온 아주버니와 이혼을 시켰던 그 여자가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결혼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말도 마요. 내 딸 회사에서 업무차 인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해요. 집안도 잘 살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다 타고난 미모 때문에 남자들이 줄을 잇는다고 하더래요. 미국에서 일으킨 부모님의 사업이 성공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한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 지인분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침을 질질 흘리더랍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의 속이 뒤집혀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멍청하고 어리숙해 보이더니 가세 또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어서 돌아왔다니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 내 아들과 이혼을 했어도 그만 안 하면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을 했을 법도 한데 하지 않는 것이 혹시나 주혁이를 아직도 못 잊어서 그런가 싶어서 너무 아쉽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애를 왜 이혼을 시켰는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조금만 참을걸. 그 애랑 이혼만 하지 않았어도 주혁이가 그 집안의 사위가 되는 거였는데 말이다.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내 앞에서 저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싸고 돌던 큰며느리인 형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들 쌍둥이를 낳은 형님에게 복동이라서 한꺼번에 행복도 2배로 아들을 낳았다시면서 지켜 세우시더니만 그새 또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들 등골 빠지게 쌍둥이를 낳은 바람에 형님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맨날 아들 쌍둥이를 돌봐주느라 축치고 함께 살고 있는 형님의 처갓집 식구들도 불만이었어요. 아주버니가 퇴근을 해서도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처갓집 식구들을 챙기랴 아들 쌍둥이를 챙기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곤 하시더니 급기야는 쌍둥이 손자를 보러 가신다면서 형님 집에 가셔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형님의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와서 쌍둥이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그러셨대요. 애미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렇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많은데 넌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둔 거니? 남들은 식구가 하나가 더 늘면 돈 벌어 오느라 눈에 불을 켠다고 하던데 이러고 싶니? 형님의 친정엄마와 여동생 앞에서 그렇게 형님에게 소리를 질러대셨으니 형님의 친정엄마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사돈끼리 대판 큰 싸움이 나버렸던 거죠.
결국엔 형님의 친정엄마가 그러셨다네요. 세상에. 우리 딸은 초혼인데 재혼인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것도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뭐가 어째고 어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초혼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과 초와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 전부터 다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무슨 얼어 죽을 좋은 타령이에요? 막말로 처녀라고 어떻게 보증하는데요? 내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치질 궁상 떨고 살 팔자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당장에 그 말에 사과하라고 하더라네요. 내가 미쳤니? 사과하게? 내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리거든 당장에 내 아들과 살지 마라. 내 손자들도 놓고 그냥 너도 네 친정집에 가서 오지 말거라. 그러자 형님이 무슨 권리로 살라 말라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무슨 권리? 내가 네 남편의 어머니 된 권리다. 위아래도 몰라보고 가정교육도 개떡같이 받은 며느리를 그냥 보란 말이냐? 당장에 네 엄마랑 내 아들 집에서 나가란 말이다. 그랬더니 가만히 두고 보던 형님의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랍니다. 사돈, 내 아들 집 하시는데 듣기 거북하네요. 겨우 3천 보탰으면서. 그러시면서 친정엄마가 그러셨대요. 여기는 내 딸 명의로 제가 얻어준 겁니다. 당신 아들 집이 아니라고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형님과 시어머니는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그 이후로 형님이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몰래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아주버니는 손과 무릎이 닳도록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형님의 친정엄마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탓에 이사를 간 형님네 집을 아주버니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주버니도 시댁집에 왕래를 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아주버니 회사로 쫓아가서 당장에 형님이랑 이혼을 하라고 하셨다네요.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그러셨대요.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2번이나 이혼을 해야겠어요? 아니다. 경희가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너 경희를 못 잊어 했잖니? 이참에 얘랑 헤어져 버려. 아들과 시어미를 갈라놓는 며느리는 난 더 이상 못 본다. 이혼을 2번 하든 3번을 하든 간에 천지분간을 못하는 며느리는 난 못 본다.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청첩장을 내밀면서 그랬다네요. 엄마, 경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아니 그럼 서로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귀국해서 몇 번 보고 엄마를 만났다고 해서 몇 번 보고 그리고 청첩장 준다면서 마지막으로 보고 헤어졌어요. 이젠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 제발 좀 경희한테 신경 끄세요. 경희가 아무리 저한테 미련이 있다고 해도 이젠 저는 경희한테는 못 올라가는 나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너한테 마음 있었으니까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쌍둥이 엄마랑 이혼을 하고 경희랑 다시 잘해봐라. 내가 아니었으면 원래는 너희들이 부부가 되었을 사이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그러셨다네요.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저 이젠 쌍둥이 아빠예요. 우리 애들과 헤어져서 못 산다고요. 앞으로는 엄마 얼굴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여기에도 찾아오지도 마세요. 여기에 찾아와도 경비실에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버니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끊고 살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형님과 또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 하시는 말에 이상타 여기고 아주버니 뒷조사를 했었던 모양인데 하필 경희란 여자와 몇 번 만난 사실이 들통이 나버렸던 거죠.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떵떵거리면서 이혼을 못 시켜서 안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형님이 아주버니한테도 정남이가 떨어졌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기에 모든 증거가 이혼의 정당성이 차고 넘쳤던 거죠. 결국 아주버니는 형님과 이혼을 했고 양육권도 형님에게 뺏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쌍둥이 손자의 커가는 모습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와 저도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편이 저는 좀 더 편합니다.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2번이나 하게 되었다고, 시어머니를 평생 보지 않고 살겠다면서 잠수를 타버리셨기 때문에 제 남편이 아주버니를 대신해서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도 시어머니를 많이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절 때가 아니면 따로 찾아뵙지는 않고 있네요. 여전히 지금도 아주버니는 시댁과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젠가는 또 후회를 하실 것 같네요. 그냥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피차가 서로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어머님이 다 그러시진 않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생각진 말아주세요. 모든 시어머님들 화이팅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